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9월 민간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월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투자자들 두 가지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또 첫 번째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이 두 가지 지표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9월치 4개월 만에 기준선 5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좀 확장 국면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 제조업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호전에 힘입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포인트 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1, 2차 양적 완화 그 정책이 단행된 이후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상승세를 강화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ISM 제조업 지수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기에 대한 시각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그 경기의 선행성을 갖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시사를 했지만 경기의 후행적인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Q3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Q3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밤 그 공개된 ADP 민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그런 좀 신뢰성을 상당히 좀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지표인데요. 그림에 볼 수 있듯이 지난 9월에는 16만 2천 건을 기록을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과 8월에 일자리 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16만 2천 개라는 수치는 지난 그 2010년 이후에 미국의 ADP가 집계한 민간 일자리가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평균치인 13만 3천 개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미국의 민간 일자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함께 발표된 ISM 그 비제조업 지수, 즉 서비스업 지수의 공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9월치에 5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근 그 3개월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업 경기가 꾸준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미국 경기 일자리 창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경기의 호전은 향후 미국의 일자리 수 증가에도 긍정적인 그런 배경이 되어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서비스업 지수 자체도 여전히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일자리가 상당히 회복세가 강화될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고용의 긍정적인 결과가 향후 미국의 소비 심리나 경제 상황에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의 경기 상황, 특히 GDP 성장률을 고려해 본다면은 일단 3, 4분기와 4, 4분기도 연초 대비해서 50bp 이상씩 하향 조정되고 있으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 측면에서의 그 경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기여도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소비 부분의 기여도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식시장의 최근에 견조한 상승 흐름으로 미국 가계의 자산소득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아직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산소득의 부의 효과를 낮은 상태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소비 기여도를 낮추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일단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MBS의 매입을 통해서 주택시장 회복세를 강화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시장 회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비 부분을 강화할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 GDP 성장률의 선순환 구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 경기의 가장 주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시장의 회복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 부분들이 과연 얼만큼 강화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미국의 ADP 민간 일자리라든지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실업률을 7%대로 끌어내리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고용 측면에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일단 간밤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본다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시의 상승률도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시장이 좀 힘을 못 내는 모습이었죠. 2,000선까지 벌써 근접은 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 그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주식시장 거래량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그만 거래량에도 어떤 재료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결국 지난 앞선 거래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선을 넘어선 이후에 후장으로 갈수록 약하게 진행되면서 2,000포인트 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수급 여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의 2,000포인트 선 만회를 시도하게 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스페인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스피의 2,000포인트 선을 상향 돌파하더라도 안착 과정을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향후 실적과 관련해서도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IT, 특히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